네, 우리 환경부 모든 임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국정감사 때 나왔던 이야기들 간단하게 이 제안 형식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장전마을 관련해서 우리 그 환경피해 조사하는 게 앞으로도 이번처럼 뭔가 이제 조사 나갔는데 뭐 공장이 다 폐쇄되고 없어지고 이러면 조사가 너무 불충분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사경 제도의 권한을 확대한다던가 뭐 그런 대안들을 마련하셔야 향후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환경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인과관계와 이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피해구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법률 검토를 하다 보니 그나마 이 적용 가능한 게 제조물 책임법 정도인 것 같던데 사실은 저희가 환경보건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할 때 이런 제조물 책임법이 너무 부족해서 사실은 더 늘리려고 했던 건데 저희가 이번 사례에서 이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환경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배 제도가 사실은 지금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 방안을 이번에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또 이 환경 피해 관련된 그 손해배상 제도를 어떻게 하면 더 실효성 있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그 장전마을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장관님 한번 가시죠. 한 번도 안 가셨죠 아직? 네, 한번 가시죠. 예. 네, 그 피해자들이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답이 없더라도 가서 이 피해에 대해서 위로하고, 뭔가 이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말씀 정도는 가서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폐기물 소각 관련돼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뭐 연초박도 마찬가지고요. 연초박도 이 소각의 이 영향이나 정확한 이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나오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많이 드린 건데 이게 꼭 연초박만이 아니라 여러 물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의성 쓰레기산 같은 경우에 대부분을 사실 시멘트 업계를 통해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절반 의성 쓰레기산의 절반이 지금 시멘트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종류의 폐기물이 그게 뭐 시멘트로 들어가든 뭐로 들어가든 그 부분에서의 환경 영향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명확하게 조금 해놔야 우리가 진짜로 직매립 금지로 갔을 때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소각으로 이걸 다 처리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모두가 확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직매립 금지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서 구체적으로 폐기물 종류에 따른 소각 방식이라든지 뭐 소각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부족하니까 우리가 뭐 시멘트에 잔뜩 갖다 주면서도 사실은 뭔가 좀 찝찝하니까 이게 그렇다고 막 드러내놓고 권장하지도 못하고 이런 몇 가지 물질들에 대해서는 이슈 있을 때마다 애매해지고 그래서 좀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전기차 인프라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그 조금 소환기간 할 때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기차 모두 우리 그 정부에서 이 좀 지향하는 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쪽에 어떻게 보면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핵심이 지금 이 우리 환경부에서 하는 이 정책에 담아져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데이터 댐이나 데이터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에너지, 뭐 이런 어떤 에너지 전환, 뭐 새로운 어떤 그 그리드의 접근성,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시장에서 산업으로 연결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환경부의 정책 방향에는 그런 거는 없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우리가 그 충전기가 앞으로 그 많은 이 전기차가 돌아다닌다고 했을 때 그 전기차가 액세스 되는 그 포인트들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통신되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될지도 모릅니다. 거기에서 모든 물류 정보가 나오고 모든 에너지 정보가 왔다 갔다 하고 모든 어떤 도시 구조의 변화가 충전기 인프라 충전기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빅데이터에서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그런 그 앞으로의 그 변화의 미래상 같은 것들을 고려 우리가 시간의 힘을 공한 이 어떤 그 변화 지금 이런 큰 비전도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우리가 이 전기차 정책을 펴나가야만 이게 실제로 효과도 있고 우리가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예. 예.